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지난 영상엔 자신의 부모가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모의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감별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아픈 기억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답답함, 억울함에 분노가 일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들에 대해 알 수 없는 죄책감을 그림자처럼 달고 사는 복잡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모라면 나르시시스트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가요, 엄마일 때 특히나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근친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폭행당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식의 성적 학대나 폭행에도요, 이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엄마들은 분노하거나 감정적인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럴까요? 보통의 평범한 부모, 특히 엄마들이라면 같은 여자로서 아주 분노할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들은요, 자녀의 성적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처받은 자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상처받은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을 성폭행당한 자녀의 부모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까, 그것부터 화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자녀 탓으로 돌리고요, 숨기려 하고 숨기기 급급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녀의 탓이라는 거죠. 내 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처신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 이 일은 너 때문에 생긴 건데 나 때문이 아니잖아?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속적 성적 학대가 있음에도요,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경우 엄마가 나르 성향일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으로 만난 새아버지, 사촌의 성적 학대를 부모에게 호소해도요, 오히려 상대 가해자를 한 방에서 자괴하거나 함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들 나르시시스트 엄마들이거든요.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거든요. 그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자신의 이득이 우선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지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새로운 남편 혹은 아이의 친부인 남편, 그들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생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장의 이익도 있지만 그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삐뚤어진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요, 가정 내의 성폭행은 모두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큰 미끼이기도 하거든요. 몸가짐을 못해서 당한 딸도, 딸을 겁탈하는 남편도 다 자신보다 못한 나쁜 인간들이고, 그들 속에서 자신만 옳다는 게 증명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공감을 못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나는 옳고 내가 옳기 위해서 너희들은 틀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잘못된 문제는 네가 옳지 못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네 탓인 거라고 자녀를 탓하게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분노해 주는 건 이들에겐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이중으로 고통받게 되죠. 이중으로 고통받게 되는 피해자인 딸은요, 내가 그 일을 자초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수치심에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사건을 숨기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목표물이 되었고 싫은 일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경찰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 경험이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양육되는 경우 이런 상처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만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보호막이 상황을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죠?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행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인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과정을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요, 왜 나르시시스트가 되었는지를,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아픔을 알게 된다고 해도요, 그게 지금의 현재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면요, 그건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사람이요, 상처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해선 상처 속에 숨어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내 탓을 하는 걸 멈춰야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긴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 그것은 범죄였고요. 나는 피해자이지만 단지 정말 재수없게도 운이 없게도 보호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억누르기만 하다 보면요, 결국 순간순간 외부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표출하게 되고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분노를 표출한 이후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나를 포함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이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아플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완전히 퇴화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의 마음이 일어나려면요,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움이 차단된 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단단하고 건강한 내일로 가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